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소운동 적응 기술 그리고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는 스스로 물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전후가 되면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생후 6개월 전후의 아이들은 스스로 수저를 사용해서 이유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다가 18개월이 되면 수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인 2.5세이 되면 포크를 사용할 수 있고 만 36개월 전후해서 연습용 젓가락으로 젓가락 사용을 시작합니다. 2.5세가 되면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3.5세에서 4세가 되면 티셔츠 등을 스스로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소운동과 자조 기능의 발달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4개월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손을 내밀 수 있고 4, 5개월이 되면 손을 내밀어서 물건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8, 9개월이 되면 양쪽 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운동과 미세운동 그리고 적응기술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면 12개월이 되면 건포도 등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24개월이 되면 이와 같이 4개의 큐브를 쌓을 수 있어야 하고 3.5세가 되면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4세가 되면 원을 보고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15개월이 되면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8개월이 되면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세가 되면 옷을 벗을 수 있고 3.5에서 4세가 되면 티셔츠 등을 스스로 입을 수 있습니다. 8, 9개월이 되면 양손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은 박스를 잡고 있고 오른손은 물체를 잡는 것처럼 양손을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때는 우성수가 없지만 돌 전후 되면 우성수와 비우성수로 나누게 되고 이것은 대뇌 방구의 비대칭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 방구의 비대칭성과 우성 손잡이는 인간의 운동 기능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8, 9개월 전후에서 양손의 사용이 비대칭이에요. 적신호인가요? 괜찮은 것인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비대칭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비대칭인지 병적인 상황에서의 비대칭인지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8개월에는 숟가락 사용을 시작하여야 되고 2.5세가 되면 포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이 되면 연습용 젓가락을 이용한 젓가락 사용을 시작하고 나이프의 사용은 어려운 것이어서 만 6세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되면 수저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지만 7세 전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어서 어린이가 만 7세가 되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가 되어야 학교 급식 등을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돌 전후에서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낙서할 수 있지만 3세에서 3.5세가 돼야 수직선을 보고 따라 그릴 수 있고 4세가 되어야 원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만 5 내지 6세입니다. 24개월부터 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6 내지 7세가 되어야 복잡한 모양을 자를 수 있습니다. 소운동과 자조 기능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발달 영역에 심한 발달 지연이 함께 있을 때 특히 팔다리의 힘이 한쪽 또는 양쪽에 모두 약한 것 같거나 뻣뻣하는 등의 경직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조사나 등에서 뇌출혈, 3, 4기가 있을 때는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소운동과 자조 기능에 적신호가 있을 때 손에 필요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엄지 두덩에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운동 발달은 9개월까지 지지없이 앉아있지 못할 때, 18개월까지 걷지 못할 때, 2.5세까지 뛰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2세까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적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24개월이 되면 두 발로 점프를 할 수 있고 48개월이 되면 한 발로 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개월 때까지 두 발 점프를 하지 못하고 5세가 될 때까지 한 발로 뛰지 못하는 것은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걷거나 뛰는 것은 적신호입니다. 6개월이 되면 배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8, 9개월이 되면 네발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밀이에 비해서 지면과의 마찰이 적어서 네발기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발기기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엉덩이 이동을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이동, 버텀 스쿠팅 또는 버텀 셔플링이라고 합니다.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은 필수 발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소 이동을 위한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굴러서 장소 이동을 한다든지 엉덩이 밀기로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 발달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 동작에서 한쪽 팔다리의 힘이 특별히 약하거나 뻣뻣할 때, 조사나 등에서 뇌출혈 3, 4기가 있거나 심한 운동 발달 지연이 있고 장소 이동의 기능이 없을 때는 기기 동작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걷기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2개월, 즉 돌 전후에서 걷기 시작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생후 8개월에 걷기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조금 늦어서 18개월에 걷는 아동도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나야 걸음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뒤뚱뒤뚱 걷는 것도 조금 좋아지고 균형도 잘 잡게 돼서 넘어지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나 만 7세가 되어야 어른과 같은 보행을 하게 됩니다. 걷기 동작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개월까지 걷지 못할 때는 적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뻣뻣하고 까치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는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발목의 떨림, 발목 클로누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사지와 몸통의 힘이 매우 약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인지 언어 사회성 등 여러 발달이 모두 늦은 경우이고 유전성 질환으로 발달이 늦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운동, 자조기능, 그리고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